이번 시간부터는 수목 생리학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리학 하면 이 어떠한 수목 생리학이라고 했으니까 이 수목, 나무들의 이 생활사를 밝히는 그러한 그 과목이에요. 그러면 먼저 이 수목의 개념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나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 이러면 이 나무가 한 그루 있을 때 그리고 여러 그루 있을 때 숲을 이뤘을 때 각각 우리나라에서는 부르는 명칭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 나무 살아있거나 혹은 베어서 땔감으로 만드는 거 해서 나무를 우리가 한자로 쓰면 이제 나무목 해서 이렇게 살아있는 상태거나 아니면 이 베어서 이 땔감으로 만드는. 그래서 이 나무하고 요것을 우리가 목본이라는 표현 쓰고요. 이 초본의 개념은 서로 다르죠. 그래서 이제 목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거의 대부분 쌍자엽 식물을 이야기를 하고, 이 초본은 단자엽 식물. 그런데 이 목본이라고 해서 전부 다 또 이 쌍자엽 식물에 해당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목본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 피자식물과 나자식물 이렇게 구분해 보는데, 이 소나무 같은 경우는 소나무, 전나무 이런 것들은 이 피자식물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나자식물은 다시 이 단자엽식물과 이 쌍자엽식물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자엽식물 이것들을 우리가 이 초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초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풀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단자엽식물과 쌍자엽식물 이것을 우리가 이 나무. 그래서 우리가 나무로 구분하는 것들은 이 피자식물의 이런 소나무라든가 전나무 이런 것들과, 그리고 쌍자엽식물의 이 경우를 나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수목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수목, 이 살아있는 나무를 우리가 이 수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표현으로 인목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인목. 이 인목이라면 이렇게 이 숲을 이루고 있는 이 나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 숲을 이루는데 이 숲이 이 무성한 경우에는 이 인목이라는 표현 대신에 산림이라는 표현도 쓰죠. 이 경우에는 이렇게 이 나무가 이 빽빽하게 많이 모여 있는 숲 같은 경우는 이 산림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나무의 개념을 이야기를 할 때 지금 똑같은 나무인데 나무가 어떤 형태로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뭐 수목이라는 표현, 그리고 산림이란 표현, 또 인목이란 표현, 이런 표현들을 각각 나눠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목본식물, 이 형성층에 의해 2차 생장을 하고 나이테를 가지며 있습니다. 근데 이 목본과 초본 이렇게 구분했는데, 이 목본 식물의 가장 큰 특징은 이 형성층을 갖는다. 그리고 이 형성층을 갖다 보니까 직경 생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키만 크는 게 아니라 옆으로도 이렇게 뚱뚱해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직경 생장의 결과 나타나는 게 이 나이테라는 걸 갖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나무를 이렇게 잘라보면 이 단자엽식물과 쌍자엽식물 이렇게 구분했는데, 이 단자엽식물 같은 경우, 이 초본인 경우에는 줄기의 단면을 보면 이렇게
물과 양분의 통로. 여기가 이 물과 양분의 통로가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는데, 물과 양분의 통로가 어떠한 일정한 형태를 이루지 않고 산재되어 있는 이러한 현상을 볼 수 있다면, 이 나무, 이 목본인 경우에는요,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를 보이는 것, 이것을 우리가 형성층이라고 표현하고, 이 형성층은 이 세포 분열 조직입니다. 그리고 이 바깥쪽에 여기가 사부가 되고요. 그리고 안쪽에 여기가 이 목부를 형성하게 되고, 이 사부는 광합성 산물이 이 입에서 만들어진, 입에서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이 탄수화물들, 이러한 광합성 산물이 위에서 아래로 이동하는 이 통로가 되고요. 목부는요, 반대로 뿌리에서 흡수한 이 양분과 수분이 아래에서 위로 이동하는 이러한 통로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포가 분열되는 이러한 조직들이다 보니까 세포가 계속 분열되면 이 방향으로 직경생장이 이루어지는 이 원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직경생장하는 게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계절이 명확하게 구분되다 보니까 이 기온에 따라서 이 세포의 생장 속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름에 자랐던 이 세포들, 여름에 자랐던 이러한 세포들은 세포가 빠르게 자라갔고요. 그리고 이 반대로 늦은 가을부터 이 이른 봄까지 이때 생성된 만들어진 세포들은 세포의 생장 속도가 느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생장 속도의 차이에 따라서 나이테라는 게 형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목본, 초본, 단자엽, 쌍자엽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나무하고 초본의 차이를 조금 몇 가지만 보고 가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보면 세포가 분열하는 이 분열 조직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분열 조직에서 세포가 분열돼야만 이 생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자엽이 됐든 쌍자엽이 됐든 모두 다 이 정단 분열 조직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정단, 맨 끝부분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줄기 끝과 가지 끝.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단자엽 식물과 쌍자엽 식물에 이 싹이 나오는, 이 발화되는 현상을 보면 이렇게 요게 지금 단자엽, 이 쌍자엽. 그러면 이 단자엽 같은 경우는 여기가 배유가 되죠. 그래서 배유는 이 독립 영양을 발화된 이 어린 식물체가 이 독립 영양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양분을 공급해주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배유를 가지고 있지만, 이 쌍자엽 식물 같은 경우에는 이 배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무배유 식물이라는 표현도 쓰고, 이 배유 대신에 두 장의 자엽이 배유의 역할을 하는 이러한 습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풀이 됐든 나무가 됐든 이 방향으로, 그리고 뿌리는 이 방향으로 서로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 자란다는 얘기는 맨 끝부분, 이 줄기 끝 그리고 뿌리 끝, 여기도 역시 줄기 끝, 뿌리 끝이 각각 이 세포가 분열되는 이러한 조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 만들어진 세포에 의해서 키도 자라고
또 이 뿌리가 뻗어나가는 이러한 그 현상을 볼 수 있는데, 그러한 조직을 우리가 정단 분열 조직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단자엽 식물은 형성층이 없습니다. 쌍자엽 식물은 형성층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이 차이라고 그랬죠. 이 단자엽 식물은 형성층이 없이 이러한 이 목부와 사부, 이 물과 양분이 이 지나가는 이러한 통로들이 줄기에 산재되어 있는 반면에 이 쌍자엽 식물 같은 경우는 이런 환상형 배열을 이루고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성층을 이 있다 없다에 따라서 직경 생장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나무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도 이렇게 자라지만은 우리 단자엽 식물의 대표적인 케이스를 보면은 뭐 갈대라고 해볼까요? 갈대 같은 경우는 어때요? 위로 키는 크지만 이 옆으로는 이 자라지 않는 이러한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원인은 이 형성층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이 분열 조직 두 번째는 형성층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요건 쌍자엽. 이 절간 분열 조직이라는 것을 존재하게 되는데, 절간, 이 마디 절자입니다. 마디 사이에 분열 조직이 있다 해서 이 단자엽 식물 같은 경우는 이 마디 사이에 이러한 분열 조직이 있어서 마디와 마디가 이 사이가 자라는 이러한 현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 분열 조직이 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자라는 형태가 서로 다를 것이다. 그럼 이제 목본 식물에 대해서 한번 보죠. 목본 식물 형성층에 의해 2차 생장을 하고 나이테를 가지며 직경이 증가하는 식물이다. 이렇게 이 형성층이 있다 보니까 이 직경 생장을 하고 직경 생장의 결과 나이테가 나올 것이다. 그런데 야자류하고 대나무는 제외다. 그래서 대나무는 나무라고 표현하는데, 이 대표적인 대나무나 이런 그 야자 이런 것들은 이 쌍자엽 식물이 아니라 단자엽 식물, 초본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나무 같은 경우 초본은 아니에요. 나무는 나무라고 표현하는데 이 쌍자엽 식물이 아니라 단자엽 식물이다 보니까 이러한 직경 생장, 형성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자엽 식물과 쌍자엽 식물의 가장 큰 특징을 보면 우리가 얘가 단자엽 식물이다, 쌍자엽 식물이다 라고 판단할 때 이런 싹이 나오는 것, 이 발화하는 습성을 몰라요. 모르면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잎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잎을 봤더니 이 단자엽 식물 같은 경우에는 벼라든가 이런 것들, 대나무 이파리도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그 연맥이 이 나란히 맥을 이루고 있지만 이 쌍자엽 식물인 경우에는 나뭇잎이 이 주맥에 이 망상을 이루는 그물맥을 형성하고 있다. 대나무 잎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나무로 이 분류를 하고 있지만은 이 얘는 실제적으로 나무가 아니라 이러한 이 단자엽 식물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직경 생장을 하지 않아요. 이 대나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여러분들 그 봄에 이 죽순이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죽순 올라올 때 보면 이 죽순이 쭉 하루가 뭐 하루 이틀 사이에 키가 많이 부쩍 크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때 이 직경이 만들어집니다. 그 직경이 이 난중까지 그대로 가지 더 이상 자라지 않는 이러한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본 식물을 다시 몇 가지로 구분해 봤습니다.
교목과 관목 그리고 만경목 이렇게 구분해 봤는데 이 교목은 이 키 4m 이상의 이 단일 수관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관목은 이 키가 4m 이하의 여러 개의 줄기를 가지고 있다 했는데 이건 이 교목이라는 것은 가장 단순하게 얘기하면 키가 큰 나무를 우리가 교목이라고 표현하고요. 관목은요. 키가 작은 나무. 그리고 만경목 이렇게 표현하면요. 만경은 이 덩쿨처럼 타고 올라가는 덩쿨성인 경우를 만경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봤더니 단일 수관이다. 여러 개의 줄기가 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단일 수관이라는 것은 이 주 줄기를 단일 수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를 수관이라고 표현하고 이 폭을 수관 폭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이 표토하고 이 수관이 닿는 지제부 또는 기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경목은 다른 물체를 감고 올라가는 나무이다. 다음 나무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식물과 동물의 차이. 그러면 우리가 식물, 동물 식물계, 동물계 이렇게 구분하죠. 그리고 우리 그 병리학조에서 식물의 특징과 동물의 특징을 고르게 갖추고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 균류, 균계를 별도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차이점 한번 볼까요? 먼저 이동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네요. 이동성, 지지력, 에너지원, 무기 영양소 섭취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 보기 전에 먼저 식물과 동물의 이 세포적인 가장 큰 차이점을 먼저 얘기를 하죠. 식물계는 세포벽이 있다, 동물계는 없다. 그래서 이 세포벽이 있다라는 얘기는 식물계는 이중막 구조를 가진 반면에 동물계는 단일막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식물의 세포는 세포막과 세포벽 이 두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동물계는 세포벽은 없고 세포막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 개념은 식물은 만져보면 어때요? 조금 딱딱하다라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이 동물 같은 경우는 이 부드럽다라는 느낌을 갖죠. 사람의 살을 만져봤을 때하고 뭐 나뭇잎을 만져봤을 때 이 차이점입니다. 이유는 세포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막이라는 개념 어때요? 커튼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단단하지 않은 그러한 개념이라면 세포벽은 어때요? 벽 이런 단단한 이러한 개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의 세포는 세포막으로만 되어 있다 보니까 부드러운 이런 느낌이지만 식물의 세포는 이 세포벽이 있다 보니까 단단한 느낌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동물은 만약에 사람이 몸에 뼈가 하나도 없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마 아메바처럼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뼈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서 있을 수도 있고 어떤 형태를 갖출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인간이 동물이 형태를 갖추는데 이 골격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식물 같은 게 어때요? 식물은 골격이 없어요. 뼈가 없는 상태죠. 그런데도 반드시 서 있어요. 어떻게 서 있을 수 있어요? 결국은 세포벽입니다. 이 세포벽이 식물 세포의 세포 하나하나를 이 형태를 잡아주고 그리고 지지해주는 이러한 상황에서 그러한 세포들이 모여서 이러한 소기관을 형성을 하고 그리고 소기관들이 모여서 기관을 형성하면서 하나의 개체를 이루다 보니까 결국에 가서 뼈가 없어도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데 이 원인은 세포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광합성입니다.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엽록소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식물은 광합성을 하지만 동물은 광합성을 하지 않는다. 이 광합성을 한다, 하지 않는다. 이 차이는요. 이 광합성을 한다라는 얘기는 스스로 유기물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식물은 이산화탄소, 물, 그리고 광에너지를 이용해서 이러한 탄수화물이라든가 처음에 포도당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이제 포도당을 이용해서 이러한 이 유기물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지만 동물은 그러한 유기물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식물이 없다면 이 동물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도 식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인간이 섭취하는 양분은 식물이 이러한 광합성에 의해서 만들어낸 이 양분을 섭취해서 이 인간의 에너지원으로 삼기 때문에 결국 식물이 만들어 놓은 이러한 유기물이 이 다른 동물들까지 살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광합성을 할 수 있다, 없다. 이게 또 이 차이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재에 나온 거 이동성. 이동성은 식물은 이동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동물은 이동성이 있죠. 그래서 이 식물은 한번 뿌리를 내리면 이 제자리에서 이 죽을 때까지 이렇게 정상적으로는 제자리에서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만 이 동물은 어때요? 어떤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외부 위협 이런 것에 따라서 이 반응을 하면서 이동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지력은 이 세포벽과 관련돼 있는 얘기죠. 그래서 세포벽에 따라서 이 식물의 세포는 세포벽이 그리고 동물은요 뼈, 이 골격이라든가 외피. 그래서 이제 지금 외피라는 그 표현을 썼는데 곤충 같은 경우 우리 그 곤충학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곤충 같은 경우에는 외골격을 갖추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외피가 이러한 지지를 해줄 것이다. 그리고 에너지원. 식물은 빛, 그리고 동물은 유기물이다.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원은 광합성을 하느냐 못하느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광합성을 하는 것, 이런 경우를 독립영양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이 동물 같은 경우는 이 식물이 만들어 놓은 이러한 유기물을 이용해서 유기물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해서 생장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종속영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영양소의 섭취 방법입니다. 식물은 이 수용성 무기물을 흡수한다. 수용성 무기물 어디서 흡수해요? 이 뿌리로부터. 그래서 뿌리로부터 물에 녹아져 있는 형태로 이온 형태로 이렇게 흡수를 해서 이렇게 목부를 통해서 지상부로 올려보내는 이러한다면 이 동물 같은 경우는요 유기물 형태의 먹이로부터 흡수할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이 무기 영양소의 섭취 방법도 서로 다르다. 다음은 이제 초본과 다른 이 목본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형성층에 의해 직경 생장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초본 그냥 쉽게 단자엽식물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단자엽식물과 쌍자엽식물의 가장 큰 차이점, 형성층이 있다 없다. 그래서 단자엽식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목부와 사부, 다시 말해서 양수분해 통로가 이 줄기 내에 산재되어 있지만 쌍자엽식물은 이런 환상형을 이루더라. 그래서 형성층에 의해서 직경생장을 한다. 그래서 이러한 형성층 자체가 이런 분열 조직이다 보니까 직경생장을 하고 직경생장을 한 흔적이 이 나이테라는 것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견고한 수관을 가지며 매우 크게 자란다. 그래서 이 수관, 이 주줄기를 우리가 수관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무 같은 경우에 이런 견고한 수관을 갖는 반면에 이 초본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키가 매우 크게 자란다. 그래서 키 115m에 이 지름이 10m인 이 세쿼이아 나무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증산작용을 통해 에너지 소모 없이 무기양분과 수분이 이동한다 했는데, 사실 요건 그 초본이나 목본이나 같습니다. 증산작용을 통해서 에너지 소모 없이 무기양분, 수분, 이것의 이동은 초본에서 똑같아요. 그리고 단연생 식물이다. 그래서 이 초본에서도 단연생은 있습니다. 그래서 단연생은 있지만 이 초본이라고 풀이라고 표현하면 이 단연 1년생, 그래서 1년생도 춘파 1년, 추파 1년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초본에서도 이 영년생들도 있죠. 그래서 이제 숙군초하류 같은 경우입니다. 뿌리는 겨울이 되면 뿌리는 살아 있는데 지상부가 이 고사 죽어요. 죽어. 겨울 동안 생장하기에 알맞지 않다 보니까 죽어 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살아있는 뿌리로부터 새싹이 나와서 생장하는 이런 유형의 초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식생장에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그 초본, 특히나 1년생이나 2년생 같은 경우에는 이 종자를 많이 남기는 게 가장 큰 의무이자 목적입니다. 따라서 영양생장 쪽에 많이 에너지를 소비를 하지만 쌍자엽식물 단연생 같은 경우는 그게 좀 덜하더라. 그리고 이 환경저항성, 추위나 산불, 태풍, 병균, 해충 이런 곳에 저항성이 초본보다는 좀 더 크더라. 다음은 이제 수목생리학의 정의하고 응용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수목생리학 정의, 수목생리학이란 뭐냐 그 얘기죠. 수목의 생명현상을 나타내는 기능을 연구하는 학문, 이것을 우리가 수목생리학이라고 표현하고, 이것을 응용해서 우리가 조림학이라든가 조경수 관리학 또는 과수재배학 같은 경우를 수목생리학을 응용해서 발달한 학문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 목본식물 분류, 이 분류부터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을 할까요? 수고들 하셨습니다.